이제 i30 N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저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26살 직장인이고요. 네, 사시는 지역이 광진구 쪽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도 광진구. 네, 네. 같은 주민이죠. 네.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이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 차량은 이제 그 1.6 터보인데요. 네. 연식 변경이 되면서 네. 이제 터보 라인업이 없어지고 1.6 터보 라인업이 없어지고 네. 이제 N라인이라는 라인이 트림이 추가가 돼서 네, N라인이라는 차량으로 팔려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명이 i30 N라인입니다. i30 N라인. 네. 요거 혹시 선택 옵션은 혹시 어떤 거? 선택 옵션은 풀옵션이고요. 풀옵션? 네네. 어. 총 차량 가격이 네. 2,950만 원입니다. 2,950만 원. 네. 자, 요거 소유 기간이랑 현재 키로수가 좀 궁금한데요. 요게 아마 2019년 네. 1월 달에 출고를 해서 네. 지금 35,000km 탔네요. 35,000km. 그럼 네. 소유 기간이 지금 한 2년 반 정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키로수는 35,000km. 자, 그러면은 혹시 이거 N라인으로 좀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이게 보니까 N라인 말고도 뭐 스포츠도 있고 막 스포츠 프리미엄도 있고 막 1.4도 막 있는데 혹시 제가 이제 선택하려고 했을 때는 네. 이제 라인업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1.4 터보하고요. 네. 그다음에 N라인. N라인. 네, 그래서 N라인이 발매되기 전에는 네. 1.4 터보하고 1.6 터보 모델 이렇게 두 개 모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식 변경되면서 네. 이제 N라인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네. 기존의 1.6 터보가 없어졌죠. 1.6 터보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등급을 좀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네. 그때 당시에 네. 이제 나왔던 차량이 아반떼 스포츠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K3 GT 차량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약간 그 영국에 네. 그 i30 N이 한참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거는 한국의 뽕이 엄청나다. WRC의 그 현지 유럽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네. 그냥 N라인이 아니라 일반 1.4 터보 모델도 네. 원래 기존의 현대가 갖고 있던 그런 차량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차가 단단하고 네. 재밌다. 그렇게 해서 차량을 선택할까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N라인이라는 모델이 추가가 돼서, 그러니까 아쉽게도 국내는 그때 이제 벨로스터 N이 대신 나왔고요. 네. i30 N 대신에 벨로스터 N이 나왔는데, 네. 벨로스터 N을 살까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격대도 되게 비슷하고, 네. 벨로스터 N이 그때 당시에 이제 3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량이 이제 아까 2,950만 원이라 했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갭이 얼마 안 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운전의 묘미는 사실상 베렌이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구매 순위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실용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해치백 차에다가 네. 5도어가 더 실용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종을 사기 전에 경쟁 차종은 한 베렌 정도라 생각하면 되나요? 베렌은 좀 급이 너무 높고요. 너무 높고? 네, 뭐 아반떼 스포츠나 네. 그 현재 나오는 아반떼 스포츠 말고요. 네.
이제 아반떼 AD 스포츠. AD 스포츠. 네, AD 스포츠나 이제 벨로스터 1.6. 1.6. 네, 그리고 이제 K3 GT. K3 요 GT. 차종. 그러면은 그 차종을 다 안 사고 그냥 요걸 산 이유가 좀 있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네. 제가 아이서티 N이라는 차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외관이 외관 제가 이제 N으로 살짝 바꿨어요. 아, 이제 독일에서 실제 부품을 직구를 해서 네, 이제 N처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튜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서티의 뭐 스포일러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배기도 좀 바꿨고 이제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원래 이런 버튼이 없어요. 네, 이런 버튼이 없는데 따로 이제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점차 이제 N으로 바꿔가는 중인데 어쨌든 아이서티 N이 좋아서 그냥 디자인 때문이라 생각하면 되네.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50이고요. 혹시 할인은 얼마? 할인은 뭐 영면 할인 말씀하신 건가요? 네, 또한 있었나요? 이제 취등록세 합쳐서 네. 한 3천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세월이 한 2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네. 한 대충 한 그 정도. 네. 그러면 혹시 결제는 어떤 걸로 하셨어요? 일시불로 했습니다. 일시불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요거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보험료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만 24살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혼자 했을 때 한 1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60만 원. 네. 근데 이제 가족 보험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지금 한 80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80만 원 정도. 네. 그러면은 이거 연료 같은 경우는 네. 일반유, 고급유 혹시 어떤 걸로 넣고 계세요? 일단 두 가지를 다 넣어봤고요. 네. 고급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필링의 차이가 있어요. 오, 느껴지네. 네, 느껴지는데 네. 사실 차급도 차급이고 1.6 터보에 굳이 고급류를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뭐 매핑도 안 했고 네, 따로 뭐 흡기나 이런 거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한 35,000km 중에서 한 10,000km는 고급류를 넣었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일반유를 계속 나와있는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유로? 네. 혹시 그러면 고급유에서 일반유로 바뀌었을 때 약간 노킹이라든지 그런 건 혹시 없었나요? 살짝 있어요. 그 터널 같은 데를 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골목진 데를 가게 되면 네. 이제 창문을 열고 나서 약간 이렇게 쇠가 부딪히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일반유를 넣었었고 그 다음에 고급유를 넣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고급유 넣고 나서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네. 고급유에서 다시 일반유 넣고 나서 그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가득 넣는 비용은 혹시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경고등이 뜨고 나서 네. 한 20에서 30km 남았을 때 한 45에서 46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돈으로 치면은 한 뭐 한 7,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7, 8만 원 정도? 네. 그럼 주행 가는 거리가 한 몇 정도 나와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네. 이제 시내다 보니까 평균 연비가 대충 한 9km 정도 나와요. 9km 9에서 10km 정도. 네. 그러면 이제 45리터니까 대충 한 450에서 500km 정도? 450에서 500km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막혔을 풀. 때? 완전 막히지는 않고 한 그치. 요 정도 그러니까 평소에서? 네, 평소 이제 시내를 들어간다 하면 그 정도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만족하시나요? 그 정도 연비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네. 제가 시내 주행을 해서 그렇지 네. 고속 주행했을 때는 제가 26km까지 찍어봤거든요. 26이요? 네. 26km를 찍어봤던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뭐지? 인제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네. 인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거. 예. 네. 인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데 네. 이제 인제에서 서울 갈 때가 약간 내리막 코스예요. 네, 거기서 이제 발컨을 조금만 하면 와, 대박. 26km는 금방 나옵니다. 26km? 네. 그러면 반대로 완전 막혔을 때 몇 킬로 나와요? 한 7, 8k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7, 8km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한 달 유지비는 한 어느 정도 나가는 편이세요? 제가 잘 타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타거든요. 네. 그런 걸로 쳤을 때는 네. 대충 한 30만 원 정도 나오지 않나. 30만 원 정도? 네. 유류비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에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차량 가격대가 네. 이 소나타랑 겹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차량이 구매선상에 많이 안 겹치는 차량이에요. 왜냐면 네. 차라리 아반떼를 풀옵션을 사거나 아니면 소나타의 중간 트림 정도를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차를 아반떼랑 비교를 했을 때는
옵션이 많습니다. 아, 옵션이 많다. 네, 이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다 4가지 다 풀 윈도우예요. 아, 프로 프로토예요. 윈도우. 아, 프로토. 네, 이제 지금 DN8 말고 네. 이전 소나타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옵션이고요. 오. 그리고 아반떼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요건 들어갑니다. 오, 그러네. 네, i30는 여기 다 들어가고요. 네. 이 실내 마감이나 이런 게 네. 아반떼랑 상당히 좀 비교가 많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유럽 향이다 보니까 네. 이런 도어 스위치라든지 네. 이런 도어 손잡이가 이제 유럽식이에요. 그러네. 예, 이게 이렇게 까딱까딱 해가지고 네. 이제 오픈하고 닫힘 버튼이 대부분 이쪽에 달려 있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도어를 2번 딸깍하면 열립니다. 오. 그래서 이런 게 좀 다르죠. 그러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이런 뭐 시트라든지 네. 그 N이라는 브랜드가 런칭하고 나서 네. 그 아반떼 스포츠에서는 살짝 약간 이름이 스포츠잖아요. 네, 스포츠. 근데 얘부터는 이제 N이라는 라인업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N이라는 그런 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곳곳에 빨간 스티치라든지 뭐 시트라든지 여기 시트 여기. 네, 네. 이런 벨트라든지 이런 네네. 게 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빨간 벨트. 네네. 여기도 빨간색. 요 선풍기도 빨간색.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장점 끝인가요? 뭐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아, 않을까요? 이 네. 정도로 알겠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또 생각나면 좀 네네.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이 좀 있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기 풀 윈도우 여기 네. 풀 버튼이랑 그거 이외에 또 있나요? 이게 반제로 중에 들어가 있어서요. 오. 이게 크루즈가 있고 네.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차선 경고가 아니라 네. 이제 기능을 딱 켜놓으면 이제 핸들을 놔도 네. 제가 운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홀드도 있어서 네. 이제 아반떼급 대비보다는 확실히 좀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다. 편의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편의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점은 안 그래도 이제 소나타를 보게 되면 이 네. 차가 한없이 비싼 차예요. 아. 아반떼급 차량인데 왜 이렇게 차가 비싸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차입니다. 그쵸. 거의 3천만 원대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베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베렌을 생각하시고 이 차량을 시승하게 된다면 네. 퍼포먼스에서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돌면 되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은 그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베렌하고 좀 이렇게 좀 가격대가 이렇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네. 혹시 요거 좀 차량 선택이나 좀 하는 데 있어서 지금으로서 조금 많이 아쉽죠. 지금 선택하려고 한다면 저는 네. 아마 베렌 다시 선택할 것 같아요. 아, 베렌으로? 네. 아무래도 저도 네. 처음에 차를 살 때 베렌이라는 차량을 구매 선상에 놨었고 네. 제가 주말에 기타를 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베렌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트렁크에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차량을 선택을 안 한 이유도 있고 네. 또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수동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베렌이. 네. 그래서 데일리, 그러니까 특히 서울에서 수동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서 네, 지금은 또 네, DCT DCT라는 모델이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뭐 단점 같은 거는 또 생각나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네.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딱히.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고민하시는 거라면 네. 크게 없다는 거. 네. 자, 그러면 혹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i30 N이라는 차량이 안 들어왔고 N라인이라는 차량이 들어왔다는 점과 네. 이제 현대자동차의 첫 N라인이라는 트림을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맛을 너무 살짝만 넣은 것 같아요. 맛을 너무 살짝 네, 넣었다. 그러니까 N을 차라리 넣으려면 네. 좀 정말 N은 너무 데일리로 타기 어렵고 네. 아니면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 모델을 사자니 네. 내가 차를 너무 안 타는 것도 아니라서 네. 그 N이 딱 그 중간 타협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차라리 N이 없는 모델과 차라리 그냥 N라인만 있는 모델 이렇게만 딱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시트인데 시트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는 그냥 아반떼 스포츠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딱딱하다 보면 될까요? 좀 딱딱합니다. 아, 좀 딱딱하다. 네. 장거리 갈 때도 좀 허리가 좀 아플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벨로스터 N의 그 에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 모드? 네. 벨로스트 N의 에코 모드라. 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좀 공감을 하실 거고, 오.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네. 조금 그러니까 순정 대비 조금 딱딱하다. 손에 조금 딱딱하다는 거. 네. 핸들 그립감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알칸타라를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아, 작업하신 거예요? 네, 알칸타라를 작업해놨는데 네. 순정 가죽을 벗기고 그대로 해놓은 거라 네. 그 림 두께나 폭은 똑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뭔가 순정이 좀 마음에 안 드셔서 작업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도 순정으로 알칸타라 옵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를 뭔지 알았어요. 지인분이 처음에 이 알칸타라를 쓰는 걸 보고 네. 그냥 뭐 알칸타라 뭐 그냥 이게 핸들 커버 아니겠어? 라고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 운전에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땀에 젖은 거를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가죽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네, 더 네. 흡수하는 게 빠르고 또 이게 그립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립이, 그러니까, 네. 이제 맨손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레이싱 장갑을 꼈을 때는 스웨이드가 네, 정말 네. 그러니까 완전 쫀쫀한 그 세트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어쨌든 핸들 그립은 매우 좋다는 거. 네. 순정도 괜찮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 핸들이 네. 벨로스터 N DCT하고 아반떼 N N9까지 다 들어가는 핸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네. 다 DCT 모델에 다 적용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괜찮죠? 되게 뭐 매우 만족하시죠? 핸들이 되게 만족합니다. 핸들 되게 만족하신다는 거. 자, 포지션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핸들과 시트,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실히 데일리에 맞춰져 있지 않나. 데일리에? 네, 왜냐하면 핸들이 조금 더 이제 몸 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허브를 껴야 되고 하니까 또 내리고 승하차에 좀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매우 편하다. 데일리로 타기에는 정말 불편 없이 장거리 갈 때도 상당히 편하다. 굉장히 편하다는 거. 시트만 좀 딱딱한 거 빼고는. 네. 자, 그러면은 저기 버튼부 위치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기 핸들에는 버튼부나 여기 산타페 사실 네. 지금 핸들 버튼은 굉장히 편한데요. 네. 이제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나 네. 지금 현재 그 N9 말고 벨로스터 N이나 이제 아반떼 N 추후에 나올 뭐 코나 N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라이브 버튼이 가운데 있어요. 네. 지금 이게 그냥 가라로 돼 있어서 원래는 이게 다 동작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 한 손가락 안에서 이 모든 조작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드라이버도 바꿀 수 있고 네. 이제 뭐 크루즈 버튼이라든지 뭐 반자율 주행, 네네. 뭐 오디오, 뭐 통화까지 다 된다는 거죠. 통화까지. 네. 그리고 요 산타페시도 다 괜찮고. 요거는 사실 좀 네. 아쉬워요. 왜냐면 네. 이런 라디오 미디어 버튼은 사용을 잘 안 하는 버튼이고요. 그렇죠. 요 맵이나 내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렇게 달려 있어요. 모든 차들이 다 맵이랑 내비는 이쪽에 달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라디오나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요 모드를 통해서 네. 이제 운전 핸들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인포테인먼트는 사실상 가장 많이 보는 게 내비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는데 네. 아무래도 좀 거쳐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괜찮고 아까 불편한 거는 여기 드라이브 모드 정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캔들에 있는 버튼보도 매우 괜찮다는 거. 딱히 뭐 불편함은 없다는 거. 네. 혹시 뭐 어떤 버튼을 제일 많이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많이 쓰죠.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스포츠 모드로 간다 보면 되네요. 뭐 평상시에는 사실 네. 제가 모드를 바꾼 이유는 네. 핸들링 때문이에요. 핸들링 때문에? 어차피 네. 제가 이 드라이브 모드를 매뉴얼로 잘 쓰고요. 네. 그냥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 이제 알아서 변속이 좀 더 RPM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좀 불편해서 일부러 매뉴얼로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들이 스포츠 모드로 해놓으면 좀 더 하드해지죠. 하드해져서? 네, 어차피 이게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승차감은 똑같지만 네. 이제 이런 핸들링에서는 조금 스포츠한 느낌을 들 수 있어서 스포츠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 질문인데 그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까 언급했듯이 벨로스터 N의 데일리 정도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뭐 아반떼나 뭐 소나타를 타시던 분이 제 차를 타게 되면 생각보다 단단하다. 단단하다. 말씀 많이 하세요. 단단하다. 네, 특히 이제 방지턱 방지턱 넘을 때, 그쵸. 네, 이제 좀 스무스하게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탕탕 이런 식으로. 탕탕. 근데 이게 기분 나쁜 탕탕은 아니에요. 기분 좋은 탕탕인가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좀 잘 조육이 돼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차가 깡통이라든지 네. 좀 이렇게 텅텅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정말 빈 깡통에 있는 정말 튕기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네, 잘 잡고 있는 잘 그런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속력. 가속력은 아반떼 AD 스포츠랑 똑같습니다. 이게 제원이 몇 마력의 혹시 204마력이고요. 네. 1.6 터보인데 지금 현대하고 기아에서는 두 가지 엔진 쓰고 있어요. 네. 하나는 1.6 그 AD 스포츠하고 네. 그리고 이 아이서-T.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K3 GT랑 네. 벨로스터 1.6. 어.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이제 네. 오버부스트라고 해서 이제 출력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오, 네. 그래서 제로백은 사실상 아반떼 스포츠랑 제 차랑 똑같이 나왔어요. 몇 점? 제 지인이랑 네. 같이 했었는데 한 7초대 안 7초대 안으로. 네. 그리고 가속력은 매우 만족하다고 보면 되겠죠. 뭐 이 가격대에 이 엔진에서는 괜찮죠. 근데 이거- 이제 네.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이제 베렌 가시면 됩니다. 베렌을 가야 된다. 네. 차주님은 지금 현재 불만족스럽죠? 좀 질리셨죠? 저는 사실상 네. 이제 서킷을 가게 되면 네.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오. 베렌 사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속력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네. 수동 탔을 때는 네. 이 수동만의 그 약간 이렇게 탕탕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변속을 하면서 이제 약간 시트가 이렇게 살짝 당겨지는 듯한 느낌. 근데 이제 DCT는 그냥 탕탕 이게 아니라 네. 웅웅웅 약간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변속 느낌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만족된다고 하면 가속에서는 크게 뭐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제동력은 좀 어떤 편이 같으세요? 제동력은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바꿨어요. 벨로스터 N 캘리퍼로 바꿨거든요. 그거 비싸지 않아요? 그냥 이제 N을 만들고 싶어서 네, 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N이라는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상당히 제동력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 순정은 어떠셨어요? 순정은 좀 밀리는 감이 많이 있었고요. 일반 모델 대비 대용량이라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대용량. N9 같은 경우에는 1.4 터보 모델에 비해서 그 대용량 캘리퍼가 이제 305mm 대용량 캘리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건 아마 325인가? 355인가 아마 좀 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서 굉장히 좀 크게 돼 있어서 제동 성능에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친다는 점. 순정은 좀 밀린다고 보면 되나요? 약간 뭔가 근데 그냥 평소처럼 타시는 분들한테는 공도에서는 크게 크게 느껴지지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거. 자, 다음 주는 코너링인데 코너링은 좀 어떤 편이 같으세요? 아반떼 스포츠랑 비교를 하게 된다면 네. 좀 달라요. 왜냐면 다르다. 네. 이제 벨로스터 N이라는 차는 이제 LSD가 있어서 네. 이제 뭐 안쪽 바퀴를 코너를 잡아주고 바깥쪽 바퀴를 밀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바퀴를 좀 더 잡아주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ACCC라고 해서 네. 아반떼 스포츠는 없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너에서 이제 살짝 내가 제동을 안 했는데 좀 더 안쪽으로 훅 파고 들어가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 네. 들어갔을 때 네. 그냥 쭉쭉 차가 밀어나가네 라는 네. 느낌이면 네. 이 차는 좀 더 안으로 더 말려 들어가네 라는 느낌일까요? 알겠습니다. 오. 자, 그 다음 질문은 핸들의 무게감인데, 무게는 아반떼 스포츠랑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는 그냥 뭐 스포츠 해놓으면 무겁고 네. 컨버터 하면은 가볍고 막 이런 느낌.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도 컨버터로 하기에는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편할 것 같다. 네. 제가 네. 이제 지인분들 중에서 미니 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 미니를 데일리로 타시는데 그분이 이 차를 타시면 매우 편하다고 하세요. 매우 편하다는 네. 거. 네, 알겠습니다. 미니 대비 상당히 편하고 네. 아마 그랜저 정도나 뭐 소나타 정도 대비해서는 네. 살짝 무겁지 않을까. 살짝 무겁지 않을까. 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이제 7단 DCT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아반떼 스포츠랑은 로직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그 허당 치는 게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네. 이제 우 약간 이런 느낌이면 네. 이제 아반떼 스포츠는 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주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엑셀을 밟아보면 네. 여기서 뭔가 엑셀을 밟았는데 안 나가는 느낌이 드네? 라고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i30에서는 조금 개선을 했는데 네. 좀 완성 단계에 개선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아. 아직까지는 좀 아쉽다. 아쉽다. 네, 근데 이제 뭐 벨로스터 N DCT나 네. 그 이후에 나온 DCT들 차량들 있잖아요. 네. 상당히 좀 잘 개선돼서 나왔더라고요. 잘 개선돼서 나왔다.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아, 기업위에서 조금 네. 아쉬운 감은 좀 있다는 거. 그래도 타이밍 이거 차주들만 이제 아는 거. 네, 맞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자, 다음 질문은 엔진은 배기음인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벨로스터 N 수동 배기를 맞춰놨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은 꺼놓은 상태예요. 네. 전자식 가변 밸브가 있어서 네. 꺼놓은 상태인데 네. 한번 들려드릴까요? 예, 들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예.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베렌 소리만큼 커지나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진다. 네. 튜닝 되게 많이 하셨네요. 이제 i30 N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네. 이제 좀 이제 외관상 네. 만든 게 있고 네. 내장상 바뀐 게 있는데 보시면 이게 그러네요. 밟은 거고 네. 이제 매뉴얼로 바꿔서 네. 큰데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 벨로스터 N 만든 그 비어만 형님 있잖아요. 네. 되게 재밌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정 배기음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순정이다. 네. 저는 좀 막아놓지 않을까. 막아놓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네. 사실상 이게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특히 벨로스터 N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네. 플랩을 닫아 놓습니다. 시끄러워서. 닫아놓는다? 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특히 이제 부밍음이 심해요. 이 차가요? 베렌이요? 그러니까 이 배기를 갖고 있는 차량이. 그러니까 지금 이 벨로스터 배기. N. 순정은요? 순정은 되게 조용해요. 되게 그러니까 조용하죠. 지금 제가 이걸 꺼놓잖아요. 네. 그냥 요 정도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소리라고 보면 된다? 거의 필수 튜닝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차를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해야죠. 차를 좋아하면 무조건 해야 네, 된다는 그러니까 거. 네. 처음에 저도 배기를 하고 좀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베렌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방방거리는 그런 느낌은 네. 아무래도 튜닝한 만큼 뭔가 만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배기를 했을 때 좀 만족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딱 튜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와 이거는 정말 다른 차다. 그러니까 배기 소리만 해도 차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한 200% 만족했을 거라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피커는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셀프로 방음을 했고요. 그 우퍼 같은 거도 네. 이제 순정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네. 방음 패드만 붙였는데 예.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좀 많이 살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네네. 기타 치는 그러니까 뮤지션 쪽이라서 네. 귀가 되게 민감한데 네. 방음하고 나니까 차가 되게 그 흘러가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흘러가는 소리가. 네. 그 방음도 좀 웬만하다 하면은 좀 더 좋겠네요. 하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내 사이즈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실내 사이즈는 네. 이제 아반떼 스포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안 그래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2열에 타신 분들한테는 네. 이제 광활한 이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레그룸도 생각보다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장이 네. 딱 그냥 170 표준 신장이라서 네. 히트 표준을 좀 가깝게 잡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뒷자리에 타시는 분들은 크게 네. 불편함 없이 뭐 한 무릎 한 칸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한 칸 정도? 네.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트렁크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르게. 세단은 네. 깊잖아요. 네, 그렇죠. 얘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열 폴딩을 할 수가 있어서 예. 그 2열 폴딩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네, 해치백의 장점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보증 기간 내외에 수리하신 게 좀 있으세요? 아직은 없고요. 네. 아직은 없다는 거? 아직은 없고 네. 지금
비공식적으로 결함이 있긴 한데 어떤 거요? 그 실내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좀 있다고 해서 이제 비를 좀 심하게 많이 맞는 차들은 네. 이제 조수석 쪽에 좀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바닥이? 네네. 이게 실링이 포인트가 좀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 매트를 치우면은 좀 축축하다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매트 말고요. 네. 이 매트 안쪽을 뒤집어서 아, 네, 이 순정 매트 안쪽을 뒤집다 네. 보면 이제 차체가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살짝 물기가 있다고. 그럼 근데 공식적인 리콜은 아닙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심각한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이진 않았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몇몇 분들은 그러니까 아이서티 카페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결함 때문에 실링을 하셨다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거는 좀 네. 필수로 좀 일단 좀 알고 계셔야겠네요. 근데 이제 수타페 정도는 아니라는 거. 수타페 정도는 아니라는 거. 수타페는 이제 네. 그냥 아예 바가지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그 정도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네.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굉장히 편하다. 저도 이제 셀프로 뭐 엔진오일 갈기도 하고 네. 이제 뭐 간단한 정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하거든요. 네. 근데 엔진오일도 이제 커버를 벗기지 않고 네. 그냥 밑에서 바로 까면 네. 엔진오일 교체 작업 가능하고 이제 차가 굉장히 좀 정비가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네, 뭐 엔진오일 필터나 뭐 에어컨 필터나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손쉽게 다 할 수 있다. 조금만 교육받으면 조금만 교육받으면. 네, 손쉽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살 수 있냐는 질문인데 혹시 차주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좀 사실 하시나요? 저는 차량을 먼저 일시불로 다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는 유지 비용은 사실상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네. 그리고 기름 그러니까- 유류비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차를 할부로 사셨다 네. 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1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고질병이나 결함은 아까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있나요? 고질병이라고 하면 이제 이 DCT 로직이죠. 아까 그래요? 말했듯이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살짝 좀 아쉬운 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회전 시에 네. 살짝 이 배터리가 딸려요. 배터리가 딸린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모든 차량이 거의 다 그럴 텐데 네. 이 전구가 살짝 이렇게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 위에는 딱히 또 없는 거죠? 네. 그거 혹시 뭐 풍절음의 잡소리. 사실 이게 네. 유럽에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네. 사실 저는 이 차가 한국 차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차체 강성이라든지 네.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단단한 차체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승차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만족을 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불만족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소프트하게 사시는 분들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네. 뭐 풍절음도 괜찮고 네. 뭐 방음을 한 이유도 있겠지만 네. 뭐 그 전에도 사실 그러니까 풍절음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어요. 풍절음에 대해서는. 네. 자, 그러면은 이 차를 사기 전에 분명 커뮤니티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혹시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아이서티 N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사실 이 차는 구매 선상이 없었고 네. 이 차가 아이서티 N이 나오느냐 네. 아니면 벨로스터 N이 나오느냐 했는데 네. 벨로스터 N이 먼저 나왔고 이제 그 그 후에 이제 뭐 나오냐 안 나오냐 하다가 네. 이제 그냥 아이서티 N9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럼 아쉬운 대로 그냥 N9을 아쉬운 탈까 대로. 아니면 그냥 벨로스터 N을 탈까 네. 하다가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서 그냥 이 차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자, 그래도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이제 좀 유니크한 차예요. 엄청 유니크하잖아요. 사실상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그렇죠. 이제 그 전 세대나 전전 세대 그러니까 1세대 모델이나 2세대 모델 같은 그건 경우는 이제 뭐 아이유라든지 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뭐 PYL이라고 해서 뭐 유니크 뭐 이렇게 영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엄청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 차량은 이제 핫해치라고 해서 네. 지금 뭐 드리프트 뭐 뜬금없이 드리프트를 해가지고 좀 이목을 받긴 했는데 네.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 차를 타고 주위 반응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차냐라고 여쭤보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좀 차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네. 이거 왜 샀어? 이거 왜 샀어? 벨로스터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약간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 말을 해주면 네, 거의 야, 이 가격이면 벨은 사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구나. 차주님도 근데 그런 말을 지금 들으면 좀 후회가 돼. 전 당연히 바꿉니다. 당연히. 지금 만약에 저한테 3천만 원 있다. 그럼 바로 베렌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베렌으로 간다. 네, 베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괜찮았었죠, 그래도. 당시에는 괜찮았었죠.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네. 지금은.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차피 제가 차를 일주일 동안 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즐기기 위해서 타는 건데 그 잠깐이라도 정말 역시 차는 재밌지 이런 느낌을, 물론 이 차를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 차도 충분히 재밌지만 베렌은 훨씬 더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차는 기초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치면 벨로스터에는 기초적인 부분도 잘 만들어졌지만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굉장히 좀 만족시키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는 데일리로 굉장히 기초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굉장히 좀 차가 재밌다. 차가 재밌다라는 거. 자,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이 차가 제가 N 룩을 했어요. 그러니까 i30 N 룩을 했는데 이제 차쟁이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는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옆에 싹 지나가면 저거 i30 N 아니야?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배기를 살짝 켜고 가면 배기가 그렇죠.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벨로스터 N 소리인데 맞아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벨로스터 N의 차체가 아니거든요. i30 N인데 뭐야? 뭐 외관이 N이네? 해서 이제 N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죠. N으로 많이 오해를 하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상 이 차는 지금 현재 단종됐고요. 구하기가 좀 어려운 차량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CN7이라는 이제 아반떼 신형의 N이 있고 N라인이 나오는 차량으로서 국내에서는 해치백 모델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아쉬운 모델인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진주 같은 차량이 아닐까. 진주 같은 차량이 아닐까. 그러면 혹시나 중고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N라인으로 추천 옵션 정도는 이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옵션도 보면 많아. 옵션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냥 단일 트림에다가 그냥 추가 파노라마 옵션이나 뭐 라이트, 뭐 이런 부분밖에 없어서. 그럼 그 만약 그냥 거의 단일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2,600만 원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600만 원 시작해서 2,900만 원이 풀옵션이라서 300만 원의 옵션이거든요. 그래도 스마트 센스일 거예요. 반자율 주행. 그러면 그 세 가지만 보면 되겠네요. 반자율 주행이 있냐 없냐랑 선루프랑 라이트 부분. 저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세 가지는 무조건 중고차를 사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다 있는 걸로 좀 사라는 거. 혹시 뭐 꿀팁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어떤 꿀팁이요? 이 차량에 대해서 뭐 다른 것들 다 상관없거든요. 차량에 대한 꿀팁 정보 같은 거 좀 있다면. 그러니까 해치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해치백한테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거. 자, 다음 질문은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럴 경우에는 추천하고 저럴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약간 좀 유니크함을 좋아한다. 거나 아니면 좀 약간 소나타 정도는 아닌데 좀 공간의 활용도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분들한테는 해치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나타 같은 경우는 너무 차가 크기도 하고 이런 차량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짧은 베이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운동의 재미라든지 뭐 공간에 있어서는 이제 벨로스터 N보다는 훨씬 더 좋죠. 그러면은 반대로 좀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i30N을 생각하시고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추하고요. 그러니까 벨로스터 N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를 주면 100% 실망하실 겁니다.
네. 말 그대로 그냥 라인이라는 거. 네, 말 그대로 그냥 1.6 터보라는 엔진에다가 네. 그냥 N이라는 색감만 살짝 넣은 거라서.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굳이 한 줄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국에 몇 없는 해치백으로서 네. 상당히 재밌다. 상당히 재밌다. 네, 그리고 네. 이제 현대에서 이제 좀 일을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좀 차를 잘 만들기 시작한 느낌이 온다 라는 거죠. 자, 굳이 5점 만점에 좀 점수를 좀 매기자면 저는 한 4점 정도요. 4.0? 네. 오, 마이너스 1점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퍼포먼스. 네. 그래도 차주님이 튜닝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순정으로 봤을 때는 4점이고요. 지금 튜닝했을 때는 만족합니다. 자, 네. 조금 이제 이거를 차주가 좀 하기 전에 좀 미리 좀 이쁘게 좀 나왔으면 더 제가 좋아. 봤을 때는 배기 튜닝은 무조건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배기 튜닝 무조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라든지 차량을 조금 많이 손보실 것 같아요. 손볼 것 같다라는 네. 거.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산다고 하면은 아까 베렌으로 가신다고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걸로 샀을 것 같으세요? 그때 당시로 간다고 가정하면은. 사실 지금에서는 아반떼 N을 살 것 같고요. 지금에서는? 네, 지금은 베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저에게 3천만 원이 있다면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을 살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차량을 살 수 있는 차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벨로스터 1.6 터보라든지 아니면 뭐 K3 GT라든지 아니면 벨로스터 N 차량. 그런데 아무래도 그 라인업 중에서는 벨로스터 N이 가장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지금 다시 산다고 하면은 아반떼 N으로 가고, 그때 당시에는 베렌 수동으로 가지 않았을까? 수동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동도?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제 공식적인 질문은 다 끝났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차량 가격, 차량 선택, 뭐 색상이나 등급, 옵션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괜찮다고 보면 되겠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쵸, 예. 지금 우리나라에 대부분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캘리브레 B 모델, VIP 모델, 뭐 익스클루시브 모델 굉장히 트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량은 그냥 딱 한 가지 트림으로, 그러니까 N라인이라는 트림으로 추가 옵션만 넣으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의 폭이 적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사실 거의 이 차를 사실 뿐만 정말 선택하기 편한 차였죠. 왜냐하면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거의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좀 부족한 부분이나 좀 정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N이 안 나오고 단종된 게 너무 아쉽습니다. N이 안 나오고 단종된 게? 해치백이 벨로스터 N이 끝이라는 게 너무나 아쉽고요. 그러니까 그 아쉬운 부분을 벨로스터 N이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상 벨로스터 N은 태생이 투도어이기 때문에 이제 5도어가 아니라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고, 이제 후에라도 이제 i30 N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해외에는 나왔지만 국내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게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다. 네. 자, 다 끝났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